예, 지난주엔 반팔 입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겨울 코트를 입고도 떨 정도였습니다.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 기자, 오늘 한파 경보가 내려졌죠. 11월에 한파 경보는 많이 있는 일입니까? 12월 이전에 한파주의보도 아니고 한파경보가 내려진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. 예. 특히 어제처럼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건 2010년 지금의 특보제를 만든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이 한파경보는 하루 만에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면 내리는데요. 어제와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차는 무려 16도였습니다. 자, 하루 사이에 기온이 16도가 떨어진다는 게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? 먼저 지난주에 왜 그렇게 따뜻했냐부터 설명드려야 이해가 쉬운데요.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겨울이 되면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제트 기류가 커튼처럼 감싸고 찬 공기를 꽉 묶어놔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유난히 포근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갇혀있던 찬 공기가 한꺼번에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? 맞습니다. 최근 들어 이 제트 기류가 좀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구불구불해졌는데요. 마침 찬 공기가 내려오는 지점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 평소보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찬 공기는 더욱더 차가워졌고 예. 또 시베리아를 지나면서 강력해졌습니다. 막고 있던 벽이 무너지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. 첫 번째는 굉장히 포근했던 날씨가 예년보다 조금 더 장시간 이어졌다는 점, 그리고 두 번째는 급격하게 이 공기 흐름이 바뀌면서 빠르게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예, 뭐 어쨌든 자주 봐온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기상이변으로 봐야 됩니까? 단정 짓기 이르지만 학계에서는 일종의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찬 공기가 때때로 내려와야 공기가 섞이면서 사만사온이 나타나는데요. 최근 북극 지역에 찬 공기가 묶여있는 이 주기가 길어지면서 사만사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.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좀 잦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달은 너무 따뜻했다가 어떤 달은 또 너무 추웠다가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후변화의 어떤 전개 양상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, 평범한 현상은 아니군요. 앞으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보온 외에 또 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갑자기 커지면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. 어젯밤 부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불면서 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공사장 합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또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늘어납니다. 특히 과음하면 혈관이 팽창했다가 추위로 다시 수축하면서 혈압이 심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. 예, 뭐 연말 송년회도 조심을 좀 하긴 해야 되겠군요. 자, 이번 겨울 그런데 얼마나 추울까요? 네, 12월 중순까지는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서 지금처럼 강추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. 또 올겨울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온에 신경을 써야겠군요. 예,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